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미즈노 네오젠의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른 신발을 리뷰할 수도 있는데 이 신발이 아직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좀 강한 인상을 남겼던 신발이라서 먼저 리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신발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일리 트레이너로 활용하고 계신 신발을 두세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신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닝화로는 너무 괜찮은 신발이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걷기 운동 면에선 상당한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일단 일반적인 신발에 관한 제 소감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 부록 같은 느낌으로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신발이었다, 일단 요걸 전제로 들어주세요. 하지만 저랑은 안 맞는 부분도 많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이걸 사서 신었기 때문에 당시에 무게 측정을 못했는데 265mm 기준 239g이 나갑니다. 굉장히 가벼운 신발이고요. 순위도 제가 이미 공개를 드렸는데 노바블라스트보다는 한 단계 밑에 2등에 위치하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쿠션의 질감은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느낌이니까요, 슈퍼노바랑 상당히 흡사한 느낌 좀 있었습니다. 쿠션의 질감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꼭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신발입니다. 총 9번을 신었고요. 15km 이상씩 거의 매일 걸었으니까 한 140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력이 의외로 좋고요. 제가 당시에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바깥쪽에는 물결의 골이 좀 깊은 편이고 옅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접지력이 훨씬 좋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두께도 이쪽이 좀 두껍고 이 안쪽은 조금 얇은 편입니다. 당연히 바깥쪽이 조금 더 접지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보강을 해주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신발을 보면서 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쿠션이 상당히 무르잖아요. 좌우의 안정성을 좀 해칠 수가 있는데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아웃솔을 배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무게 배분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라쳐 놓은 것이 상당히 독특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러닝화들은 이렇게 분할이 많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앞쪽하고 뒤쪽이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발은 좌우로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날이 두 개 있는 스케이트를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체중의 배분을 아웃솔이 분할이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상당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른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라는 느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미즈노의 이런 아웃솔의 배치는 상당히 영리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접지력도 좋았고 내구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살짝 좀 마모가 된 느낌인데 요철이 없는 형태의 아웃솔이다 보니 마모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내구성도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드솔 쿠션은 이 신발의 정가가 169,000원이잖아요 169,000원짜리 쿠션의 신발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탄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대신 제가 이 신발의 쿠션 슈퍼노바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반발력이 많이 강하지는 않은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쿠션의 신발들은 접지하고 토 오프 할 때쯤 되면 상당히 팡 하고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발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탄성 좋은, 하지만 반발력은 그리 강하지 않은 상당히 무난한 신발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발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고요. 좋은 쿠션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피는 지금 이쪽 바깥쪽도 지금 이미 조금씩 오염이 좀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꼬질꼬질해졌죠. 만약에 이 신발 구매하실 거면 거민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염이 상당히 잘 되는 질감의 니트 소재이기는 하고요. 처음에는 좀 꽉 끼는 느낌 있었는데 역시나 니트 소재라서 그런지 9번까지 신어보니까 살짝씩 니트 안에 조직들의 간격이 넓어지긴 해서 상당히 편한 핏감을 만들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신발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족형에 맞춰서 조금씩 늘어나고 변형이 된 부분도 좀 있어요. 개인의 족형에 맞춰서 변형이 된다
이것도 조금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발은 내 거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가는 신발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1080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데일리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가피가 이런 발목 쪽은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력을 만들어줘서 전체적으로 가피가 어떤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신발은 니트 신발이고 일체형 가피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착화감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발이 일정 궤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면, 이 네오젠 같은 경우에는 마치 양말처럼 발의 움직임에 각각의 이 니트의 조직들이 내 발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발을 만약에 구매하시고 러닝을 하실 때는 마찰력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는 양말을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양말을 좀 신었는데 양말에 따라서 착화감도 많이 달라지는 신발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니트 가피도 양말 같은 질감이기 때문에 양말과 이 내피가 서로 마찰력으로 고정력을 좀 만들어주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양말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착화감이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뒤축이 이렇게 많이 높잖아요. 밑에서부터 이 위쪽으로 쭉 하나의 천이 좀 덧대어져 있습니다. 부직포 같은 질감의 얇은 천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양말의 뒤축을 좀 많이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풀들이 달라붙어 있기는 한데요. 확실히 이쪽에 힐슬립을 막기 위해서 이 부직포 소재가 상당히 많이 발 뒤축을 간섭을 하긴 합니다. 상당히 발 뒤축이 마찰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엔 열감 같은 게 없었는데, 이 뒤축에서는 약간의 열감과 양말의 조직들이 좀 많이 달라붙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요렇게나 많이 양말 부풀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이쪽 부분에 지금 마찰력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색한 질감,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일체형 가피로 이 위로 이제 신발끈들이 지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발을 쉽게 신으려면 많이 벌려야 된단 말이죠. 많이 벌리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신발끈을 좀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신발끈을 풀어서 발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신발끈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면서 신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끈이 굉장히 얇은 끈이다 보니까 끈이 살짝씩 말려요. 상당히 정비할 게 많은 신발이기는 했습니다. 한번 신을 때 조금 신경 써서 신어줘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고요. 하지만 한번 체결하고 나면 상당히 편한 신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신발끈의 교체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가 끝나면 조금 두꺼운 신발끈으로 좀 교체해서 이 신발의 고정력을 조금 더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솔, 이 로고가 있는 부분에 코팅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마찰력이 느껴져요. 니트 신발이다 보니까 신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일리 트레이너만큼의 고정력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코팅 단면도 이 신발의 고정력을 좀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신어보면 양말 바닥과 이 마크가 있는 이 부분의 코팅면이 신발 안에서 양말이 밀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마찰력을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발의 카테고리를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LSD 훈련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그런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엔트리급 러닝화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신발로 러닝을 조금 해보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힐 스트라이크로 달릴 때보다 미드풋, 포어풋 쪽으로 달릴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적인 러닝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어본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찐으로 겪었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걷기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신발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하루에 15km, 16km, 많이 걷는 날은 20km도 걸었는데요. 이제 걷는 시간, 착용하고 있었던 시간을 대충 따져보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전철을 타고 서 있기도 했고, 쇼핑몰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한두 시간씩 걸어보기도 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시간 착용할수록 실제로 이 신발의 고정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 신발은 2-3시간 정도의
단기적인 러닝 운동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딱 좋을 신발이지, 착용 시간이 그 이상 늘어나게 되면 원래 생각했던 그 정도의 착화감은 서서히 좀 떨어진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쿠션이 너무 무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발이 내전이 있고요, 왼발은 정상발입니다. 모든 신발을 신고 장시간 걸을 때마다 제 오른발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체중을 배분할 때 6대4 또는 7대3 정도로 왼발에 더 많이 힘을 주게 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이제 여행을 다녔을 때 오른발은 진짜 편했거든요. 이 신발의 쿠션이 제 오른발에 너무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 왼발이 너무 불쌍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중을 이쪽으로 많이 싣다 보니까 장시간 걷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기에는 제 체중의 60% 70%를 다 이쪽에만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발목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온 지금도 약간 왼쪽 발목이 시큰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느 한쪽 발이 좀 짝발이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신발은 비추를 드리고 싶고요. 체중 배분이 균등하지 않은 사람이 이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는 신발이다, 그런 의견을 먼저 좀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이나 산책을 하시는 정도에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신발인데,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닐수록 점점 더 왼발이 발목이 아픈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에 미드솔 지금 쿠션을 보시면 찌그러짐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무난한 느낌인데 바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제 왼발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좀 보이실 텐데 제 체중이 실리면서 조금 더 많이 찌그러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의 편차가 느껴질 정도로 지금 딱 보이시죠? 오른쪽은 새 신발처럼 예쁘게 형태가 남아 있는데 140km 정도를 걸으면서 제 체중을 이쪽에다 많이 부여했더니 미드솔에 찌그러짐이 조금 더 생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으면 회내가 되죠. 이제 문제는 과회내 되는 게 문제인데, 이 신발은 과회내가 될 정도로 불안정한 신발은 아니고요, 상당히 안정성이 좋게 나온 신발이라서 회내가 돼서 발목이 힘든 신발이 아니라, 제 경우에는 전 짝발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은 부하가 실리게 되면서 정상발인 왼발이 조금 더 아플 수밖에 없었다,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른 쿠션에 비해서 좌우의 안정성의 밸런스를 잘 만들어 놓은 신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명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리뷰가 이제 되도록이면 구매를 좀 장려한다기보다 구매하실 때 이런 점을 좀 고민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점 위주로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단점만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신고 벗기 상당히 불편하긴 합니다. 일단 이 신발을 신으려면 털썩 앉아야 되고요, 쫙 벌려서 이렇게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구두 주걱이 있으시다면 구두 주걱을 가지고 발이 들어갈 공간을 좀 만들어서 신어야만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요. 일단 두 번째, 니트 소재의 신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에 구매했을 때의 니트 소재의 신축성보다는 살짝 늘어나긴 합니다. 제가 느끼는 피팅감은 아주 최적의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 20회, 30회를 신으면 분명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착화감은 맨 처음에 착화감과는 좀 멀어질 것 같다, 일단 요걸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요. 신발끈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 있었고, 제가 원하는 착화감을 찾기 위해서 꽉끈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칼발의 경우에는 약간은 말려 들어가서 신발의 원형이 조금은 좀 없어지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신었느냐에 따라서 에이징도 조금 빨리 오는 신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쿠션의 질감은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내구성은 좋아서 쿠션 질감이 나빠졌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연속으로 제가 계속 신다 보니 가피의 신축성의 내구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이 가피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인솔을 좀 교체해서 다른 식으로 착화감을 좀 개선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신발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니트 소재라는 거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예뻤는데 자세히 보시면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면서 굉장히 예쁜 첫 인상과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생기긴 했습니다. 진짜 거민으로 사세요. 거민이 답인 것 같습니다. 러닝이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가 되면서 여러 신발 브랜드들이 다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아마 미즈노도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기 드물게
니트형 일체형 가피의 데일리 트레이너를 만드신 것 같은데 참 미즈노가 대단한 회사다라는 느낌은 들었고요. 앞으로도 미즈노가 또 어떤 신발을 만들까 그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언박싱 때도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신발은 꼭 실착해 보시고 정사이즈인지 반업인지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니트의 신축성도 감안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